주식의 인싸가 되고 싶다면 공부하라. 교수님 오늘 공부해볼 주제 알려주세요. 혹시 나미 씨는 배당주 지금 갖고 계신가요? 지금은 안 갖고 있는데요. 아니, 제가 1화 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 주린이 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유행이 돌아요, 이게. 그래서 제 이제 주식 철학이 유행에 맞고 지금 상황 트렌드에 맞는 주식을 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바람이 불 때는 배당주다 라고 해서 오늘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배당주들이 굉장히 좀 핫하게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가을에 사서 이제 겨울에 팔아라 라는 말이 있듯이 개인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팔자에서 좀 사자로 넘어가고 있는, 자, 이게 이제 초보자들이 하는 이제 실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고배당주를 들고 있으면은 그럼 무조건 수익 낼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돈을 잘 벌어야지만 투자자들에게 이제 배당을 주기 때문에, 기업이 만약에 올해 이제 실적이 안 좋거나 돈을 못 벌었다 하면은 배당을 안 줄 수도 있어요. 투자를 했다가 주가가 하락을 해서 손실을 보게 된다라 그러면은 사실 배당을 받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이게. 그쵸. 고배당주라고 해가지고 그냥 무작정 매수를 하는 게 아닌, 이 기업의 이제 업황이나 주가의 위치나 실적과 이런 것들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수박이가 궁금한 게 있다고. 네. 고배당 주면 한 20%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엎드려 뻗쳐야 돼요. 엎드려 뻗쳐야 돼요. 고배당주라고 하면은 4%에서 5%. 많으면 이제 한 7% 정도까지. 무조건 고배당주를 골라야 되는 게 아니면 뭘 봐야 돼요? 첫 번째로는 좀 배당을 꾸준하게 했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배당 수익률이 매년 조금씩이라도 좀 증가하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좋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최근에 이제 서울가스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천연가스 가격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 전에는 거의 배당 수익률이 없다시피 했던 종목이 뭐 하루아침 사이에 배당을 막 18%를 했어요. 단기간에 이렇게 배당이 갑자기 급증했었던 종목들은 그 다음번에는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돼요. 이런 것들은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의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향후에 이제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를 할 수 있는가예요. 기업이 실적이 계속 악화가 되고 안 좋아지는데 당장에 투자금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배당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투자를 하실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또 배당은 받을 수 있겠지만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을 할 수 있어서 엄청나게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가예요.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기업일수록 이제 주가 수익률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가장 먼저 하는 거는 배당 수익률을 줄여요. 오히려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주가를 볼 때 이게 많이 올라간 건지 많이 안 올라가는 건지 우리가 사실 헷갈리잖아요. 그럴 때는 재무제표를 켜보면은 PBR이라고 있어요, 위에. 그럼 웬만하면은 이 PBR이 1 아래로 돼 있는 것들을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 PBR이라는 것도 업종별로 사실 다 달라요. 다른 게임주에 비해서 뭐 넷마블이라는 게임주가 이제 PBR이 좀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면은 그런 기업들이 이제 조금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좀 우리가 참고를 하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쌀 때 사면 좋겠지만 그래도 언제까지 딱 사야 되는 그 날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가을에 사서 겨울에 팔아라. 그러니까 증권이 끝나는 시기가 12월 30일이에요. 주식에서 수익이 나가지고 내가 이제 돈을 찾을 때 며칠이 걸리는 줄 아세요? 이틀? 맞습니다. 이틀. 나 자꾸 너무 쉬운 질문 너무 당황스럽네. 맞아요. 네. 이틀이에요, 이틀. 배당주를 살 때도 해장일 이틀 전에 사셔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월 28일 오후 6시까지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수를 하시고 29일 날은 이제 매도를 하셔도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12월 28일 오후 6시에 사게 된다라고 하면은, 배당을 받으려고 내가 샀다라 그러면은 사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때? 주가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렇죠. 주가가 떨어져요. 12월 28일 그 전에 배당주를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배당만 받으면 끝이에요, 본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12월 29일 날 아침에 다 던져버려요. 네. 이 배당락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 출발해서 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배당주를 매수할 때 유의해야 될 점 뭐냐면 12월 달에 사시면 안 돼요.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가가 그 전부터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10월 달, 11월 달 시기에 좀 사셔야 주가 수익도 내고 배당 수익도 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제가 오늘 가지고 와본 건 코엔텍이라는 기업이에요. 산업 폐기물을 운반하고 이제 처리해주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적이 굉장히 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에 이제 기후변화라는 문제도 굉장히 좀 심각하죠. 탄소 배출을 줄이는 P455라는 이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시피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처리를 해주는 업체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배달 음식을 시키고 나면 이제 일회용기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산업 폐기물에 속해 있기 때문에 폐기물 업체들의 그런 실적들이 좀 향후 꾸준하게 좀 나아지지 않을까 계속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코엔텍의 배당 수익률이 얼마냐? 코엔텍의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5% 정도 돼요. 생각보다 높은 거죠. 그렇죠. 생각보다 굉장히 높고, 주봉상으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바닥 구간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코엔텍이라는 기업이 급등을 하게 된다라 그러면은 주가 수익률로만 수익을 챙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굳이 뭐 배당까지 가서 받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자, 두 번째로는 현대중공업지주라는 이제 기업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이제 현대중공업지주 같은 경우에는 뭐 엔진 사업도 하고 선박 산업도 하고 뭐 정유 산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계열사들 또는 이제 자회사들의 그런 실적을 수익으로 챙기는 이제 배당을 받는 거죠. 지주회사라고 하죠.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5%가 좀 넘어가는 이제 고배당으로 볼 수 있는데, 중간 배당을 한번 했어요. 결산 배당 때는 아무래도 배당이 뭐 2%대 후반이나 3%대 초반에서 이제 배당 수익률을 좀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무겁습니다. 움직임이 좀 무거운데, 가지고 온 이유는 주가도 많이 밀려 있고 하고 있는 산업에 대한 업황도 나쁘지 않은 기업이라서 이렇게 현대중공업 지주를 좀 들고 와봤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1화 시간에 얘기를 드렸었던 은행주예요. 네 가지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업은행하고 하나금융지주는 다른 은행주들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은행주는 일단은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재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막 뛰어난 수익성을 보여주질 못했는데, 올해 상반기에 엄청난 수익성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게 은행뿐만이 아니라 부가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의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하반기에도 실적이 꾸준하게 나올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합니다.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떤 자산들을 선호할까요? 이제 안정적인 쪽으로 가겠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은행주들은 그에 따른 또 이익을 좀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사실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의 성장력보다는 내년의 성장력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년 또 이맘때쯤 시기에 다시 한번 매수를 하고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리드코프라는 회사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 광고, 네. 대부업체죠, 뭐 한마디로 돈을 빌려주는 비금융권, 업체인데, 네. 그렇죠. 근데 이 리드코프도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률도 나쁘지 않고, 얘네 또한 이제 배당이 굉장히 세요. 거의 뭐 7% 정도 됩니다. 그래서 리드코프라는 회사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이다라고 좀 봐요. 근데 하나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이 나왔을 때 이제 보신다든지 내년에 보셔도 늦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또 얘기를 드리면은 삼성카드라는 기업이 있어요. 삼성카드도 실적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좋고, 또 배당 수익률 자체도 5%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 자체도 천천히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상승 추세에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눌릴 때마다 꾸준하게 좀 모아서 이제 배당 수익률 좀 한번 노려보겠다. 증권주는 왜 없을까요?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그렇죠. 금리 인상의 악재예요. 제일 큰 부분은.
근데 아마 올해까지는 실적이 좋을 거예요. 증권주들이 진짜 뭐 이번 코로나 때 돈을 정말 많이 벌었었는데 내년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좀 안전자산으로 몰리게 되겠죠. 은행주들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PBR이나 이런 것도 저평가가 돼 있고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데 주가 수익도 굉장히 부담되고 또 추세 자체가 하락 추세예요. 얘네들이 보면 굳이 위험한 종목들을 할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해서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좀 제외를 시켰어요. 페이버를 가시면 증권이 있습니다. 증권란 들어가셔서 국내 증권 들어가시면은 배당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종목들 하나하나씩 이제 분석을 해보시면서 찾아보시면은 좋은 종목들 많이 발견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배당주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방송을 보시다가 배당주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 문의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노태성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주세요.